자, 이번에는 무슨 단원이냐면 일명 원리합계라 그래서요. 원리합계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예금, 적금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다. 다들 은행에다가 저축은 들어봤죠. 근데 그 저축의 종류가 예금하고 적금 있는 거를 아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자, 설날에 용돈을 받았어요. 은행에 가서 저축할 거예요. 예금을 들어야 돼, 적금을 들어야 돼, 이하나? 설날에 용돈 20만 원을 받았어요. 저축하고 싶어요. 예금을 들어야 돼, 적금을 들어야 돼? 예금을 들어야 돼요. 적금은 예를 들어 나중에 니네가 월급을 타게 되면 매달 얼마씩 떼서 돈을 넣겠죠. 그러면서 그게 1년, 2년짜리 적금을 들 거야. 매년 일정한 금액을 계속 저축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들을 붙여서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게 적금이고, 예금은 내가 목돈이 생긴 거야. 그 목돈을 1년 뒤에 찾겠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한 1년이든 2년이든 거치해 두는 것을 예금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적금을 먼저 들어야겠고요. 그 적금이 1년짜리 적금 들어놨어? 그럼 그 돈을 찾아서 뭐 해야 돼? 탕진해야지? 아니야? 뭐 해야 돼? 다시 예금을 들어야죠, 그 돈을. 그래 놓고 다시 또 나는 월급을 모아서 적금을 들어놓고 또 그걸 또 찾아서 다시 예금을 들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은행에는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몇 %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서 그 은행 이율을 매기는 방법이 큰일 났다.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축 지금 이자가 몇 %인지 아니? 지금 은행 이자가 몇 %인지 알아요? 다들 아는 사람? 저축을 해본 적이 없구나. 몇 %? 1년에 한 3, 4%가 돼요. 지금 보면은 은행 가보면 거기 앞에 써 있을 거야. 나중에 봐봐요. 새마을금고 앞에 지나가다 보면 알잖아. 그게 뭐 3.8%, 뭐 4%, 뭐 3.5%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4%라면 뭐예요? 연이율 4%면 100만 원이면 1년에 이자를 얼마 준다라는 거야? 4만 원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다들 이 말은 알아듣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단리와 복리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이자를 연이율 10%로 잡아볼게. 그럼 예를 들어 연이율 10%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단리와 복리를 했을 때 예금을 들어볼까? 예금. 연이율 10%짜리 예금을 들 거고요. 한 3년짜리 예금을 들어보자. 그래서 둘 다 똑같이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어. 근데 얘는 단리고 얘는 복리래 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에 맡기냐? 이율이 높은 쪽에 맡길 건데 얘가 1년이 지날 때는 똑같아. 당연히 연이율 10%면 단리도 110만 원이 되고요. 복리도 110만 원이 돼요. 그래서 1년이 지날 때 그 금액은 똑같이 10%의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런데 단리는 또 1년이 지나면 120만 원이 되고 얘는 121만 원이 돼요. 그리고 3년이 지날 때는 얘는 130만 원이 되고 얘는 121만 원에다가 1.1을 곱한 금액이 된다는 거야. 즉 단리랑 처음에 줬던 이자 10만 원을 계속 더해 주는 거야. 일명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고요. 우리 수정이는 오늘 끝났네. 안 돼. 이것도 나중에 선생님 좀 처음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복리는 이 100만 원도 110만 원을 100만 원에다가 1.1을 곱해서 만든 거고 얘는 100만 원에다가 1.1의 제곱을 해서 만든 거고 얘는 100만 원에다가 1.1의 세제곱을 해서 만들겠다라는 거야. 즉 복리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구나.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단리는 등차, 복리는 등비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는 복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단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복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우리 무슨 수열 파트니까? 등비 수열 파트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복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딱 두 개가 나와요. 예금 금액 구하기, 적금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다. 됐어요? 예를 들어 지금 100만 원을 넣어놓고요. 연이율 10%로 10년간 예금을 들자고 얘기했어. 됐어요? 100만 원 넣어놓고 연이율 10%로 예금을 넣어놓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예금 금액은 100만 원을 연이율 10%로 10년 넣어놓으면 100만 원 1.1에 몇 제곱을 해야지 10년이 지난 거죠? 10제곱이죠. 1년이 지난 게 이자 한 번, 2년이 지난 게 두 번이니까 여기가 10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걸 또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등비수요라고 하니까 이거를 10번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이자를 10년간 준 거기 때문에 이자가 10번 묻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00만 원 곱하기 1.1에 10제곱을 구해줄 거고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해? 이 문제 뭘로 풀죠? 상용록으로 푸는 거였죠? 상용록으로 푸는 거죠. 얘가 나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씌워서 로그를 씌워주면 벌써 또 까먹은 척하네 다들. 로그 K가 되면서 알겠지만 문제에는 로그 1.1이 주어질 거고 또 다른 로그 값이 주어지면서 이 K를 구하라는 문제가 예금 문제다. 그래서 등비수열 쪽에 우리 아마 기말고사겠죠. 예금 문제는 상용로그 문제로 나오거나 또는 직접 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1.1의 10제곱을 뭐 준다던가 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이럴 줄 알았어. 네, 얘기했지. 자, 그래서 예금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이제 뭐만 구할 줄 알면 돼. 적금만 구할 줄 알면 돼요. 적금 구하죠, 적금. 자, 그래서 적금을 구해볼게요. 자, 적금은 뭐냐? 야, 월급 얼마 받을 거야, 나중에? 한 달 월급 1,000만 원 그래, 받아. 1,000만 원 받아라. 자, 은행에 연이율 5%로 하고, 야, 근데 얼마 쓸 거야? 다 넣을 건 아니잖아, 1,000만 원을. 얼마만 은행에 넣어놓을래? 한 달에? 700만 원. 700만 원? 그래. 한 달 700만 원씩 저축하자. 꼭 결혼해, 같이. 알았죠? 1,000만 원면 한 달에 700만 원씩 저축한대잖아. 붙잡아. 알았죠? 붙잡아. 어? 자, 그래서 한 달에 700만 원씩 넣어놓고 2년 저축해볼까요? 2년? 괜찮아요? 2년 좀 저축하면 해보자. 그럼 당연히 저축을 하게 되면 처음에 700만 원을 매달 넣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매달 넣을 거예요. 당연히 얼마 넣어? 처음에 700만 원 넣고요. 또 700을 넣고요. 700을 넣겠죠. 됐어요? 총 몇 번 넣을 거예요? 2년이니까 24번 넣겠죠. 근데 돈을 언제 찾을까요? 마지막에 돈을 넣고 주세요! 이런 거? 언제 찾아 돈을? 내가 2년짜리 적금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24번 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에 돈을 넣을 때가 있잖아. 그럼 이날 돈 찾아? 언제 찾아? 다음 달에 찾는 거죠. 이 정도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총 24번을 넣어요. 돈은 이때 찾는 거야.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지난 기간으로 따지면 이게 한 달이죠. 이게 한 달이고 이게 한 달이니까 이게 2달이죠. 실제로 기간으로 따지면. 그러면 실제로 24번째까지가 몇 달이 지난 거야? 24달이 지난 거죠. 맞아? 그래서 내가 700만 원을 처음에 넣었어. 그럼 거기에 뭐가 붙어? 당연히 이자가 붙겠죠? 얼마 붙어요?
연율 5%니까 1.05 붙겠죠? 맞아요? 또 그 돈은 이자가 붙겠죠? 1.05에 뭐가 돼?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3일 때 2잖아? 그럼 24면은 뭐가 되는 거야? 얼마야? 20? 도와줘. 23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됐어요?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한 달 또 지난 거니까 1.05에 몇 제곱이 되겠어? 24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는 돈은 자 얘는 몇 제곱 되겠어? 상식적으로 23제곱이 되겠죠? 당연히 다음 달로서 이제 한 번 덜 붙겠죠. 마지막에 넣었죠? 얼마 되겠어? 700 곱하기 1.05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전부 다 뭐 해야 돼? 더해야겠죠? 그게 내 적금 금액이죠? 어려워? 이게 어려워? 어려워? 이거? 어려워? 자, 어디가 어려워? 빨리 얘기해봐. 이게 어느 부분이 어려운 거야? 돈을 넣으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사기꾼도 아니고. 그래서 이자를 준 거잖아, 계속. 맞잖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딱 준 거고. 어디가? 여기 왜 23이냐고? 이거? 아, 그래, 좋았어. 얘는 다음 달에 또 700만 원 넣었잖아. 한 달 뒤에 넣었잖아. 그럼 이자가 얘보다 몇 번 덜 붙어야 돼? 아, 저 어려워? 그러면 그냥 700만 원 넣어놓으면 또 한 달이 지나면 여기는 1.05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위에 거 2고 얘가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면 여기가 하나 더 적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야,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24번째 는 거는 이자 한번 붙겠죠. 이걸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다? 적금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수혈합이야? 등비수혈합이니까 계산하면 1.05 마이너스 1에 700만 원 곱하기 1.05가 첫째 항이 되는 거야. 얘가 첫째 항이지. 공비는 1.05에 자, 총 몇 개야? 24개죠. 뭘 고민해. 24번 돈 넣었다며. 그럼 24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계산하면 될 거고, 여기는 문제 항상 요 값이 주어져요. 알았죠? 그래서 계산하면 끝. 이게 적금이야. 끝이야. 어려워? 아니죠. 결국에 그냥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 얘기를 듣고 있어? 안 돼, 들어봐. 문제에는 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이한이가 월급을 항상 초에 받았다라고 얘기해, 초. 이렇게 초에 받는다고 얘기해, 초. 뭐 1월 초,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내가 마지막에 돈을 넣은 거는 24번째. 즉, 얘가 1월이면, 얘가 언제야? 몇 월이야? 24번 지나면. 1월에 24번 지나면 언제냐? 1월이고, 다시 1월이냐? 아, 제일 어려워, 이게. 1월에 12번, 12월. 이게 언제지? 이게 1월 초야. 2월 초고, 12월 초고, 또 지났어. 13일. 얘가 12월 초겠죠? 12초겠죠? 맞죠? 그리고 돈을 내가 다시 찾는 게 1초겠죠,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내가 1월 초를 1월 1로 생각해서 1월 초에 돈을 넣었다. 근데 돈을 언제 찾냐면 1월 초가 아니라 12월 말, 12월 30일 날 돈을 찾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루 전날 이렇게 얘기해. 하지만 1월 초나 12월 말이나 어차피 뭐 한 거야? 같은 건데 문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초에 돈을 넣어서 말에 찾았다라고 얘기해. 근데 무시하고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결국에는 등비수열합을 구할 거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표 작성해서 합을 구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막 공식으로 외우면은 연이율 1.05 마이너스 1분의 그리고 700만 원에 이자가 한 번 더 붙는다. 거기에 1.05에 24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걸 또 외우라 그러면 어차피 까먹어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한 번씩 요렇게 돈을 넣어놓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문제 꼴이 하나가 있고, 적금에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
이제 적금을 들었는데 이러고 싶은 거야. 내가 스스로 다음 달부터는 똑같이 연이율만큼 돈을 더 넣을 생각이 있는 거야. 아, 나가 은행에 스스로 주는 거야. 내가 매달 점차식으로 적금 금액을 늘리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700만 원 하고 그 다음 달에 내가 안 돼. 적금 이자만큼 돈을 더 넣어서 내가 700만 원 곱하기 1.05를 늘래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가 붙어? 이자가 붙고. 그럼 얘도 위에 거랑 금액이 뭐 해지겠어? 똑같아지겠죠? 내 스스로 이자만큼 더 낸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가 똑같이 가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 마지막에 700만 원 곱하기 1.05에 24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여기에도 똑같이 은행 이자만 스스로 돈을 더 넣는 거야. 그럼 여기 700만 원 곱하기 1.05에 뭐가 돼? 제곱을 넣을 거고, 그럼 이 금액은 여기도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는 이 끝에를 전부 다 맞추려고 스스로 매달 은행 이자만큼 적금을 더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엄청 많이 넣겠지만 맨 마지막 여기에 700만 원 곱하기 1.05에 23제곱을 넣었지만 이 금액은 한 달을 기다려야 받으니 여기도 똑같이 700만 원 곱하기 1.05에 24제곱이 될 거고, 얘를 다 더한 금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그럼 얘는 그냥 다 똑같은 금액을 몇 번 넣는 거야? 24번이니까 얘는 24 곱하기 700만 원 곱하기 1.05에 24제곱을 구하는 문제로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고 그냥 요렇게 구하는 문제로 해서 딱 두 문제 유형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금 문제는 아까처럼 얼마 넣고 넣는 거나, 적금 문제는 딱 두 가지 유형. 진짜로 내가 그냥 적금을 들어 찾는 거나,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금액을 늘려서 같은 금액 만들어서 전부 다 더하는 딱 두 가지 유형이 나온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 풀고요. 알았죠? 문제 풀어보고요. 같이. 이 수업은 늘 힘들다. 탕진할 생각하니까 그래. 좋아. 다은이는 돈 모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모으지 마. 써. 모을 거야? 아니야, 써. 모아서 쓸 거야? 좋아. 모아서 써. 알았지? 모아서 쓰면 돼, 다들. 알잖아. 너네 시절엔 집 사기가 너무 힘들다고 알죠, 다들. 그냥 써. 소연이도. 마음껏 로블록스에 현질하고. 마인크래프트 미안해. 마인크래프트에 현질 좀 하고. 뭐 이거 뚝딱뚝딱 좀 사고. 아이템 사서 잡아야지. VR로 해, VR. 요즘엔 VR로도 할 수 있다던데. 그거 써서 얼마나 현실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해, 마인크래프트. 얼마나 재밌겠어. 자, 진짜 자냐? 자, 해볼게요. 자, 보자. 연이율 6%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얼마씩이야? 이 새끼 2만 원씩밖에 안 해.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할 때 10년 말까지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적금 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초라고 나오고요, 말이라고 나와. 어차피 모든 거는 원래 초에서 초에 찾는 게 맞는데 그거를 그냥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요거를 그려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얼마 넣었다고? 2만 원 넣었다고. 2만 원을 넣어. 2만 원씩 저축을 해. 언제 돈 모으려고? 이거 해봤자 어떡한다고. 2만 원 넣고 2만 원 계속 넣겠다는 거죠. 2만 원, 2만 원. 그래서 10년이니까 총 10번 넣었다라는 거야. 10번. 10번 넣으면 여기 10번을 넣었어. 10번까지 2만 원을 넣었어. 그런데 뭐가 붙어? 이자가 붙어. 얼마큼씩? 연일 6%니까 1.06이 붙는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2일 대 1제곱이니까 여기가 2만 원 곱하기 1.06에 얘가 몇 제곱이 되겠고 9제곱이 될 거고, 알겠지만 여기도 실제 1년이 더 지나 찾는 거야. 아니, 내가 찾는 거 실제 요 시점이야. 알았죠? 그럼 여기는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2만 원에 1.06에 10제곱이 될 거라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2만 원에도 이자가 한 번 더 붙을 거니까 1.06이 될 거니 이걸 전부 다 뭐 하라는 거다?
더하라는 문제가 되니까 얘가 첫째야, 공비는 1.06, 항수는 몇 개? 10개인 등비쇄랍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등비쇄랍 S10이라고 그냥 구해서 얘가 1.06 마이너스 1에 첫째양 2만원 곱하기 1.06에 10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구해주면 내가 매년 초에 복리로 연율 6%로 10년 말까지의 적립금 원리합계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다. 계산은 보면 알겠지만 1.06의 10제곱을 1.8에 나눴으니까 여기다가 1.8을 집어넣고 요 소수점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다. 자, 한번 밑에 거 해볼까요? 식만 써볼게요. 계산까지 하지 말고요. 식만 좀 써봅시다. 자, 이번에 일명 우리가 할부금액 갚기 상환이라 그래. 돈을 갚는다. 상환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야 된다. 뭐 살래? 좋아하는 뭐 살 거야? 비싼 거? 옷을 얼마나 비싼 걸 사시려고 할부를 할 건데? 뭐래? 베이프? 베이글? 뭐 얘기해봐 뭐? 자, 자동차 하나 사요. 5천만 원짜리 자동차 하나 사자. 자,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무이자로 주면 좋죠. 돈 나눠내면 되니까.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뭐가 붙겠어? 이자가 있겠죠. 맞아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받을래? 몇 퍼센트? 10%. 너 망할 건데? 자, 그래서 연이율 10%로 월요일로 잡아야겠죠? 매달 갚으니까 이거는. 그것도 알죠? 연이율이 12%가 월요일 1%야? 다들 아는 척하는데 모를걸? 연이율 12%가 월요일 1%야. 연이율 24%가 월요일 2%야. 알아? 연이율 36% 월요일 3%라고. 그런데 이제 사기꾼들이 어떻게 접근하겠어? 특히 사채 쓰러 가면은 무슨 이율로 얘기하겠어? 월요일로 얘기하겠죠. 야, 월요일 2%로 빌려준다고. 2%밖에 안 돼? 연율 24%야. 자다가 이제 나중에 사기 당하는 거야. 가서 2%로 준대. 은행 이자가 4%를 받는데 내가 여기 2%야. 싸네? 끝장나요 인생. 내 얘기 들어야 돼. 진짜 수정아 나중에 망한다니까. 갔더니 돈 빌려준대잖아. 2%로. 월 안 붙여. 2%래. 은행 갔더니 4%래. 이한 좋지. 2%래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 월 또는 일. 그게 빠진 거야. 2%래. 봤더니 하루 이자가 2%야. 365로 곱해야 돼. 사기꾼들이야 다. 그러니까 가면. 그러니까 무슨 이율인지 잘 봐야 된다. 월요일인지 연휴일인지. 그걸 거꾸로 사채한테 물어보면 그 새끼들도 잘 몰라. 그냥 사장이 시키니까 2% 받는 거야. 그러니까 월요일 2%, 연휴일 24%야. 알았죠? 그러니까 연휴일 10%면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연휴일 12%로 하면 월요일 몇 퍼센트가 된다고? 1%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이 연휴일 12%라는 거 꼭 알아야 돼. 제발 이런 거 좀 알자. 나중에 사기 안 당하려면. 진짜 모른다고.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몇 년 동안 갚을래? 5천만 원짜리 차니까 몇 년 정도 갚아야 돼? 이거 몇 년? 소연이 몇 년 동안 갚을 거야? 차를 50년 탄다고요? 야, 50년 어떻게 타 차를? 없어지겠어. 보통 5년 정도 할부해요. 5년 정도 할부를 해요. 5년 할부한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매달 얼마씩 내는지 궁금하잖아. 나오는 대로 주겠지만 속을 수도 있잖아. 나 속이면 어떡해? 맞잖아. 그래서 그 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라는 거야. 자, 기본 개념은 이런 거야. 나는 돈을 지금 빌렸어. 하지만 나는 돈을 언제 갚죠? 5년에 걸쳐서 갚어.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돈이 있는데 이걸 지금 빌려주는데 얘가 만약에 5년 뒤에 그대로 나한테 5천만 원 준대. 자, 어떤 거 같아? 네가 친구한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걔가 5년 뒤에 5천만 원 갚겠대. 너 무슨 생각 들어? 안 되겠다는 생각 들죠? 왜 안 되죠? 그게 왜 안 돼? 야, 나 5천만 원 빌려 5천만 원만 갚아야 친구끼리. 그래, 물가 상승률도 있고요. 또 내가 5천만 원 있으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 돈이 5천만 원이 아닌데 내가 5천만 원 줘놓고 5천만 원 손해잖아. 이 말 이해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도 5천만 원만 받으면 안 되겠죠. 얼마를 받아야겠냐라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적 금액을 받아야겠어? 5년 뒤에 가치의 금액을 받는 게 맞다라는 거야. 내가 5년 동안 빌려주니까. 이 말 이해하겠어? 지금 내가 갚을 금액은 5천만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언제돈을 5천만 원에다가 1.01이겠죠. 5년이니까 12달이 5번이니까 몇 번 곱한 거? 60제곱한 걸 나는 갚아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못하겠어? 이걸 갚아야죠.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갚을 거야. 아니, 오늘은 안 갚아요. 왜? 잘 봐. 돈을 빌렸어. 바로 갚니? 언제부터 갚어? 한 달 뒤부터 갚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언제부터 갚냐면 한 달 뒤부터 갚을 거야. 얼마를 갚어? 첫 달에 X를 갚겠죠. 당연하죠. 두 번째 달도 X를 갚을 거야. 총 몇 번에 걸쳐 갚어? 60번에 걸쳐 갚겠죠. 마지막에도 얼마를 갚어? X를 갚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말이야, 생각을 해봐. 야, 내가 다음 달부터 X를 금액을 갚을 건데 야, 얘도 잘 생각해보면 5년 뒤까지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X를 주는 게 손해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붙어야 돼? 이자가 붙어야 돼. 왜? 내가 지금 준 금액도 5년 뒤에 보면 은행에 넣어도 돈이 더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돈도 5년 뒤를 봐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5년인데 얘보다 한 달 뒤에 돈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보다 이자가 몇 번 덜 붙겠어? 한 번 덜 붙어서 1.01에 59제곱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넣은 거는 얘보다 이자가 한 번 또 덜 붙겠죠. 두 번째 달 넣은 것도. 그럼 그 금액은 1.01에 58. 이래야지 서로 손해가 아니죠. 상식적으로 내가 이걸 다 갚는 것도 너무 억울하잖아. 나눠서 갚는 거는. 왜 내가 다음 달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붙을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1.01에 57제곱 될 거고. 됐어? 그런데 맨 돈 갚는 거는 마지막에 넣은 거는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 이것만 갚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결국 이걸 전부 다 뭐 한 게? 더한 게.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고.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합이죠. 그래서 1.01에 마이너스 1에 x 첫째야. 공비는 1.01에 몇 제곱? 60번. 마이너스 1. 이게 내 구할 매달 상환할 금액이다. 라는 게 상환 금액 구하기다. 마음대로 해. 그냥 주는 대로 갚아. 어떻게 느낌을 알겠어? 아, 내가 갚을 금액은 이 돈에 대해서 5년 뒤에 가치 금액을 갚아야겠고, 그럼 나는 바로 갚는 게 아니라 한 달 뒤부터 갚을 건데, 한 달 뒤부터 갚을 금액에도 이자가 당연히 붙어줘야지만 이게 맞다. 근데 얘보다 한 번 덜 붙는 게 맞죠. 한 달 뒤부터니까. 그 다음에도 한 달 더 붙고, 마지막에 내가 X를 넣는 순간 돈을 다 갚는 거니까 이 돈을 다 더한 게 얘랑 같아져야 될 거니, 오른쪽은 무슨 수열합이다? 등비 수열합이다. 그때 이게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얘를 만족하는 뭘 구하라? X를 구하라는 게 돈 상환 문제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도 하나 풀어보고요. 알죠? 또 실시간 된 것 같은데. 자, 알아는 들었어? 알았지? 믿어.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 한번 다시 볼게. 자, 도현이는 140만 원짜리 가전을 이달 초에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일정한 금액씩 10개월에 걸쳐 갚을 거야. 월요일 2%, 연휴 24%야. 이거 사기 맞은 거야.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매달 갚아야 될 금액을 구하라. 그럼 나는 갚아야 될 금액은 140만 원이 아니다. 140만 원에다가 이자를 월요일 2%로 10번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갚을 금액은 다음 달부터 X씩 갚아서 다 더할 거죠. 그럼 이거 어차피 무슨 수혈합이다? 등비수혈합인 거야. 근데 맨 마지막 금액 X. 얘가 첫 장이니까 첫 장이는 X인 거야. 그럼 공비는 1.02. 1.02 마이너스 1에 X. 1.02에 10번 나눠서 갚아서 이렇게 해서 X를 구하는 게 상환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풀다 보면 별거 없어. 그냥 공식이야 거의. 초항이 X인 등비수혈합을 구하자가 원리합계 문제다. 자, 밑에 거 한번 식 써보고요. 알았죠? 밑에 거 한번 식을 써봅시다. 그래서.